시간도 좀 됐고, 이제 사람을 모으고 이제 가두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는데 괜찮겠죠? 근데 이거는 사실 한 2시간짜리 이상인데,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. 자, 지금 제가 대표님들을 봤을 때는 인스타에서 그 사람들에게 소통을 하시고, 댓글로 소통 혹시 많이 하시나요? 소나기님, 그 질문 좀 이따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. 제가 설명 자세하게 드릴게요. 네. 혹시 인스타에서 댓글이나 뭐 그런 걸로 팔로워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세요? 얼마나, DM까지 하세요? DM으로도 하시고, 댓글로 하시고. 아니, 뭐 잘 하시는데, 뭐. 자. 그러면 제가 참 유튜버 분들이랑 인스타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, 이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사람을 가두리로 모은 거를 제일 어려워하거든요. 근데 참 재밌는 게 대표님들은 이미 팔로워를 모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 방향성만 좀 바꾸면은 충분히 오픈 채팅방이나 밴드에다가 가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. 근데 재밌는 게 또 하나 뭐냐면, 이걸 끌고 들어오려면 그에 걸맞는 컨텐츠가 그 안에 또 있어야 돼요. 그 오픈 채팅방 안에도 컨셉에 맞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, 반대로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도 그 컨텐츠가 있어야겠죠. 자, 네이버 밴드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, 혹시? 왜 네이버 밴드가 이렇게까지 공동구매에 관련돼서 커져버렸을까? 혹시 아시는 분? 나이대도 있을 수 있겠죠. 이게 가장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, 먹을 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을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. 이 먹을 거를 밀키트를 가장 많이 먹는 연령대가 3, 40대 이제 보통 여성, 초, 중, 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님들이 보통 밀키트를 한 90%대로 구매를 하시는데, 이 초, 중, 고 자녀, 아니 밥할 시간도 그렇고, 초, 중, 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 부모들이 왜 네이버 밴드를 다시 깔아갖고 하다면, 학교에 있는 소식이 전부 다 글로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앱을 깔지 않아도 그걸 이용해갖고 바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. 그렇죠. 초등학교도 있을 것이고, 중학교도 있고, 뭐 유치원도 있고, 어린이집 있고, 고등학교도 있고, 다 있죠. 요즘에는 군대도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들어가기가 가장 쉽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서 내용을 꾸미기만 하면은 그 컨텐츠 만들기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이거든요.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셔갖고 거기 메인 동그라미 돋보기에 공동구매만 치시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과일 가게부터 시작해서 공동구매 업체가 한 10,000개 나올 거예요. 거기를 한 번씩 딱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파나를 좀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보는 연습을 하면서, 과연 나는 어떤 스타일이 나랑 제일 잘 맞는가? 매장을 운영하면서 공동구매를 하는 사람이 맞는가? 아니면은 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컨텐츠만으로, 글만으로, 사진만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해서 할 수 있는 게 맞는가? 그거를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일 먼저 컨텐츠가, 저게 무슨 말이야? 공동구매 채널 맞네요. 그 공동구매 채널은 제가 알기로 3만 개가, 개인적으로 소규모로 따지면 3만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서 밴드 쪽에서 그렇게 키워갖고 하시는 거죠. 밴드는 일단 기능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. 웬만하면 게시글도 회원들이 쓸 수가 없고 설정도 해놓을 수가 있고, 댓글도 나만 쓰고, 또 내가 어떤 글을 올릴 때마다 이 알림이 떠요, 자동적으로.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.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, 밴드는 한번 가입하게 만들면 탈퇴할지 몰라. 탈퇴하는데 찾는데 5분 걸려갖고 귀찮아갖고 잘 탈퇴를 안 합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밴드에 1차적으로 오기를 제가 바라고, 그거에 관련된 거는 한번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, 인스타, 오픈 채팅,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를 3개를 묶어갖고 똑같은 컨셉으로 가자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. 이거를 만드는 과정이, 지금 대표님들이 인스타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기반으로 오픈 채팅을 만들고, 그 다음에 이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갖고 요 3개 채널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계속 만들어 놔야 돼요. 그래서 인스타 외부 링크 안에 네이버 밴드에 대한 링크를 만들어 놔야 되고, 그 다음 오픈 채팅에 대한 링크를 또 만들어 놔야 돼요. 자, 네이버 밴드는 이쯤에서 하고, 컨셉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매해야 되는 거는 한번 다른 분들이 어떻게 판매하고 계신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다음 오픈 채팅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, 오픈 채팅은 제가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, 한 개의 1숫자만 있어도 저 같은 경우는 막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무조건 새벽이라도 확인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. 근데 저 같은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막 100개, 200개 있는데 안 읽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오픈 채팅을 운영을 하시려면 저같이 무조건 확인하는 습관을 다 들이셔야 됩니다.
아마 이게 거의 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오실 거예요. 글이 막 빨리 올라갈 때는 착착착 올라가기 때문에 눈도 아프고 처음에는 좀 적응 안 되실 건데 요게 한번 적응되기 시작하면은 소통이 굉장히 빨라져요. 이 소통방 같은 경우는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. 대표님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어떠한 컨텐츠, 그러니까 주제가 있을 거잖아요. 나는 뭐 육아도 있을 수 있고 뭐 리빙도 있을 수 있고 뭐 푸드도 있을 수 있고 옷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전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여기 한번 그 각자 어떤 게 주제인지 한번 써보시겠어요? 뭐 리빙이냐 요리 리빙 요리 육아 요리 또 없어요? 요리가 제일 많고 리빙 디저트 카페 자 이제 해당 주제를 가지고 오픈 채팅방으로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. 어떤 주제가 있을 거잖아요. 내가 리빙을 하던 육아를 하던 그럼 육아를 했으면은 그 육아에 대한 관심이 있던가 아니면 그걸 배우고 싶던가 아니면 나도 이렇게 어울리고 싶던가 모임을 한다든가 친목을 한다든가 이런 모임이 있을 거 아니야. 디저트 카페면 디저트에 대해서 뭐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뭐 디저트 카페를 뭐 수업으로 만들어 갖고 뭐 쿠킹 클래스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옷은 또 어떤 옷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 옷에 대해서 뭐 스타일링도 할 수 있고 뭐 판매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건기식 같은 경우는 뭐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, 뭐 뷰티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뷰티 화장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뭐 화장하는 방법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주제로 사람을 그 오픈 채팅방에 모으는 거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막 시끄러워요. 이 방의 주제도 뭔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벤트를 준비해 갖고 이 방이 어떤 방이라는 거를 좀 많이 알려줘야 되거든요.